네, 반갑습니다. 2015년 5007 PSAT 잘해서 기출풀이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책형 기준으로 21번부터 40번까지 총 20문항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풀 스트레이트로 20문항 해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에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좀 피곤함이 묻어나서 좀 텐션이라고 하죠. 그게 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민간 경력자 풀이랑 5급공채 풀이랑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무게 있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2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1번부터 한 7문제 정도는 그 인쇄가 좀 이게 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에 좀 흐릿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거고요. 각 지역의 이제 구별 지역 내 총생산이 11년 나와 있고 이제 경제 활동 부문별로 이제 총생산을 쪼개놨다. 그쵸?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이건 구할 수 있죠. 지역 내 총생산은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왜냐면 각 지역은 A에서 F로만 구성된다는 각주가 있기 때문에 됐고. 자, 경제 성장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은 필요하고요. 일단 뭐 이건 지울 필요는 없겠네요. 두 개밖에 안 지워지니까. 자, 4개의 구는 지역 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뭐, 이거 나와 있으니까.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이거, 11년 제조업의 지역 내 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겠지. 근데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5% 이상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자료 해석을 좀 초입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 이걸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물었어요. 그 말은 2011년에 전년 대비는 이 자료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럼 2010년은 어떻게 할 건데? 2009년 자료가 있어야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증가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09년 자료가 없으니까 얘가 필요합니다. 자, 정답은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기억니은 1번이 되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에서 3년간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결정 현황에 대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자료가 많은 게 아니라 자료가 커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막 숫자를 잘못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점 이거 셋째 자리 반올림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접수위원 구성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사건 조정 결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위는 건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11년 126, 143, 173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조정 결정은 접수된 분쟁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접수된 모든 분쟁 사건은 당해 연도에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퍼센트이죠. 얘네들 모두가 126, 143, 173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접수된 모든 것들은 조정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1번. 자, 목적의 이용, 3자 제공은 12년이 13년의 2배 이하다라고 했는데, 자, 12년 이거랑 13년 여기 있나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13년에 2배 이하냐고 했는데 뭐 자세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3년은 24.86%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고, 12년은 49.65% 곱하기 143건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이거 둘이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2 한 게 2013년에 2배니까. 자, 그럼 이거 2배 해볼게요. 얘 그냥 25로 봐도 50%죠. 그러면 49.65, 50%면 솔직히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143에서 173, 얘는 30건이 더 많죠. 어찌됐건 2013년에 2배를 해도 2012년은 넘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맞으니까 제외를 해야겠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기타를 제외한 접수 유형 중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매년 3등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많다는 거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줄 세우기를 하지 말고 얘보다 큰 게 2개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얘보다 큰 게 2개가 아니라면 이 선지는 틀린 게 되겠죠. 얘보다 큰 거 하나, 둘 맞고, 기타 제외 한 개를 했으니까 얘보다 큰 거 하나, 둘 맞고, 얘보다 큰 거 하나, 둘 맞습니다. 얘 제외해주고 3번. 위원회 분쟁 조정 대비 인용 결정 건수의 비율은 매년 하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분의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얘네들을 빼줘야 돼. 조정전 합의를.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0
1인가요? 됐고 133인가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봐야겠지. 49, 얘 뭐죠? 44. 아유, 44 여기고 49, 24. 이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하락하였냐 그걸 묻고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하락한 게 맞죠. 왜냐면 자, 분자 줄어들고 분모 커지고 분자 줄어들고 분모 커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실전에서는 웬만해서 이렇게 빼지 마시고 빼서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바로 추이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거든. 이렇게. 아, 분자가 감소하고 분모는 이 정도 커지니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아무리 손가락 빨라도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손으로 쓰는 데만 10초는 걸릴 겁니다. 자, 2011년 인용 결정 대비 조정 불성립이 어딘가요? 아, 이건가요? 이거는 2012년 위원회 분쟁 조정 대비 각하 결정 건수의 비율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49건분의 조정 불성립이 19죠. 19, 49 맞죠? 그 다음에 2012년 위원회 분쟁 조정은 여기 아까 구했잖아요. 111건에서 각하 결정이 뭐지? 47. 자, 이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가 이제 20분의 50으로 치면 대략 40%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얘는 보면은 이거에서 40% 하면 이게 44.4거든요.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계산 자세히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47은 얘보다 커. 그럼 얘는 분명히 40%를 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상 얘가 40%를 넘냐 안 넘냐는 그냥 간단하게 곱하면 되죠. 여기다 0.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16에 3.6을 더해주면 19.6이 됩니다. 하지만 분자는 19야. 그 말은 얘는 40% 미만. 따라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낮다라고 했으니까 옳게 되겠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전 합의 건수가 분쟁 조정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접수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매년 낮다라고 했는데 한번 풀어볼까 그냥? 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그 비율이 이 비율보다 각각 매년 높냐, 낮냐 그걸 물어본 건데, 낮냐고 하는 이제 낮냐고 이제 그 물어보는 거잖아요. 볼게요. 자, 21 곱하기 6을 하면 뭐가 되죠? 이거? 정확하게 126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분모 분자인데 분자에 6을 곱했을 때 똑같아진다는 거는 그렇죠. 정확하게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해서 16.67%인데 반올림해서 16.7%가 되니까 벌써부터 2011년에 얘 비율보다 높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낮다라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반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책형으로 따지면 1, 2번인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소모시키는 뭐 그런 거랄까? 23번 보죠. 조사, 그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거고, 저는 지금 목이 아파서 차를 한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이거 내용 다 필요 없거든. 그냥 문장만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옳은 거냐 아닌 거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 이상이 해수래요. 친절합니다. 나머지는 담수. 그 기억은 옳죠. 자, 그러면 제거를 해주시고 두 개는 제거했네. 니은 담수의 3분의 2 이상은 빙하, 만년설 등의 빙설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따로 빼서 보면 되죠. 빙하, 만년설 24. 얘네들이 더 더하면 35.1이죠. 1 무시해요. 그냥 0.1 무시하세요. 이거랑 3분의 2 이상이냐 물었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12배고 얘 12배 안 되죠. 왜? 3에 12 곱하면 36이니까. 그래서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은 3분의 1을 이상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고, 하나 더 지워주고 리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의 1인당 물 사용량을 물었어요. 어딨죠? 395입니다. 뭐 그 단위는 뺄게요. 독일의 2.5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해주세요. 132 더하면 뭐가 되지? 264가 됩니다. 얘의 절반은 뭐가 될까요? 66이었나요? 262? 262 맞죠? 저도 계산 실수를 좀 완벽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2.5배 이상인 건 없고 프랑스의 1.4배 이상이래. 자, 그럼 얘를 281인데 프랑스는 280으로 보고 1.4를 해주면 되겠죠. 280에다가 얘 0.4 해주면 뭐가 되지?
112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392죠. 뭐 기껏해야 1에 1.4배 한 거 뭐 더해줘봤자 큰 의미 없으니까 뭐 큰 의미 없잖아요. 이거의 40%는 뭐 이거의 40%는 0.4겠지. 그죠? 1.4 더해주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395인 얘보다 엄격하게 이제 엄밀하게 짝다른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리을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보도록 할게요. 조명이 어두워지네, 잠깐. 자, 그림은 2003년, 13년 대학 전체 학과수 대비 계열별 학과수 비율과 대학 전체 입학 정원 대비 계열별 입학 정원 비율을 나타낸 건데 중요한 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체능, 의학, 교육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2003년에는 9,500개고 2013년에는 11,000개의 학과가 있대요. 그 다음에 정원은 32만 7,000명, 그 다음에 34만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칸이 없으니까 바로 이걸 이용해 보죠. 2013년 인문계열 입학 정원은 이걸 봐야겠네. 자, 이거 공 3개 빼줍니다. 327, 341로 봅니다. 어차피 비율 비교하는 건 똑같거든. 자, 그러면 5% 이상 감소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방법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많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방법대로 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방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인문계열이 어디 있죠? 네, 이거죠. 자, 그러면 327 곱하기 일단 써보죠. 이렇게 되고 VS가 편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41 이렇게 일단 되는 거잖아요. 인문계열 그 정원 비교가 대충. 그렇죠? 자, 글씨가 좀 작나요? 밑에 좀 크게 쓸게.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얘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냐면 14.2857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제가 변태라서 이러는 거고 그냥 14.3%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이거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또 이전에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미 그 기본기가 출중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얘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벌써 느껴지실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7분의 1입니다. 분수죠. 그럼 얘를 7분의 1로 볼게요. 그러면 327을 7로 나눠. 그럼 뭐가 될까요? 7, 4, 28이고 47이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한 46, 7, 7에 49니까 안 되죠. 46 해주면, 42가 되고 50이 남으니까, 46.7 정도 되겠구나. 46.7. 그럼 이제 이거를 분모의,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67로 우리가 한번 종결을 지어봅시다. 자, 그럼 2013년 봅시다. 얘는 341에 13%니까 얘는 쉬워. 그냥 34.1이 10%잖아요. 여기다가 3%. 이거의 1%는 뭐죠? 3.41이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이게 3%가 되겠지. 그러면 1.2가 되고 9니까 11.2 정도 되나? 자, 그러면 445.3인데 얘도 비교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 453으로 놔둡니다. 자, 그러면 2003년 인문계열, 2013년 인문계열 입학정원이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2003년 대비 5% 이상 감소했냐고 물었으니까 467에서 453의 감소율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야? 14가 감소했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맞는데? 그렇죠. 어디 잘못됐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나? 14면 4.67이 되니까 5% 이상 감소한 게 아닌데 이거 뭔가 어디 수치가 제가 좀 잘못 건드린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실수를 했네요. 3%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 곱하면 5의 길 11점이야. 10점이지. 그렇죠? 0 하나 빼주면 44.3, 443이 되겠지. 그럼 443이 되니까 24 정도 감소한 거죠. 이거예요. 이게 5%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건데 이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얘에다가 20을 곱하면 480이에요. 그러면 이 분모가 467이지. 얘를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얘가 5% 이상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5%는 20분의 1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분자에 20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오죠. 분자랑 똑같네. 그 말은 5%라는 거고, 분자에 20을 곱했는데 얘보다 크면, 그렇죠, 5%보다 크다. 근데 분자에 20을 곱했는데 얘보다 작아, 분모보다. 그럼 얘는 5%보다 낮다는 거죠. 굳이 이거를 막 1, 뭐 10% 46.7에서 5%는 23.35니까 얘 좀 넘네 해서 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20만 곱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계산 가정 안 거쳐도.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아마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까다로웠던 선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난 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03년 대비 13년에 학과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예체능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2.0%고요. 예체능 이거고 14.6%야. 그 말은 퍼센트포인트가 2.6%포인트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높은 계열이 예체능이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왜냐면 3.4에 5.6은 2.2%포인트 증가했고,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비율이라는 점입니다. 자, 12%에서 14.6으로 증가하면 2.6%포인트가 증가를 했어. 하지만 의학 계열을 보면 3.4%에서 5.6%로 2.2%포인트가 증가를 했죠. 그 말은 여기서 2.2%포인트 증가하는 증가율이 여기서 2.6%포인트보다 증가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죠. 물론 학과수는 달라. 2003년 9,500, 11,000이니까 이건 그냥 비율만 계산한 거지. 여기다 이걸 곱하고 이걸 곱해서 그거를 비교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학과수는 어차피 증가를 해. 학과수는 어차피 증가를 합니다. 이걸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걸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의학학과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학과수는 얘가 더 많겠죠. 하지만 학과수의 증가율은 의학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비율을 보면 이런 거지. 100개가 예체능이 2003년이었고 110이면 10% 증가했나요? 약학은 그러니까 의학은 20개였는데 26개로 증가를 했어. 그 말은 즉 6개가 증가한 거죠. 그럼 얘는 지금 30%의 증가율을 보이는 거잖아요. 학과수가 누가 많냐가 물어본 게 아니라 학과수의 증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번, 6번인가요? 네, 25번 보겠습니다. 15에서 19세기 문과급제자 급제 시기 거주지인데 보고서 내용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보고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15에서 19세기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수는 매 세기마다 증가했나? 라고 물어봤는데, 자, 증가했고, 이건 전후반 나눴는데, 어차피 증가한 건 자명하잖아요. 딱 봐도 증가 보입니다. 얘는 거의 300명 비슷하게 감소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280명이죠. 하지만 여기서 거의 400명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합은 18세기보다 19세기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 중에 충청, 경상이 각각 전국 문과 급제자 1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보죠. 충청, 경상, 전라죠. 이거는 굳이 이거분의 이게 10% 넘을까 보지 말고 이 밑에 비율 보면 돼요. 100분의 이거니까 10% 넘고 10% 넘어. 전라는 1080이었나요? 1080명? 근데 평화는 1204니까 적었죠. 그러니까 니은도 옳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주고 디귿. 18세기에는 서울 거주 문과 급제자 수가 15세기에 3.5배 이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귀찮겠네. 왜냐면 18세기는 전후반 나눠있고 얘는 하나가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950명 중에 15세기는 37.9%가 서울 거주래요. 저는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이거를 38%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8분의 3을 쓸래요. 왜? 8분의 3은 정확하게 37.5%거든.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뭐가 되죠? 2850인가? 얘를 8로 나누면 뭐가 되지? 8, 3, 24, 8, 5, 40, 8, 6에 48,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356으로 땡 칩시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 요거 아닙니다. 이거랑 이거죠. 자, 그러면 18세기 전후반을 볼게요. 50.4니까 그냥 반절로 보죠. 얘를 그럼 반절로 나누면 9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0%니까 1% 빼주고 30%라고 치면 480명에다가 73명에 30%면 21명 정도 될 테니까 한 24명 넉넉하게. 왜? 31%였으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504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 1420 정도 되겠지. 되겠죠? 자, 그러면 3.5배 이상인가 한번 볼게요. 얘를 3으로 해주면 한 1050명 정도 되지 않아? 한 70명 정도 되겠네. 거기다가 얘의 절반이 한 180명 정도 되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178명이 되겠지. 왜냐면 360 기준으로 절반이 180명이니까. 어찌됐건 큰 차이는 없어요. 얘네들이 더한 게 1420보다 작으니까 3.5배 이상 맞고요. 리얼 볼게요. 자, 목 단위에 거주하는 문과급제자 수는 전체의 15%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12792의 15%는 1279, 그냥 1280으로 봅시다. 얘의 반절이 5%니까 640, 둘이 더해봐요. 1920이니까 넘죠. 그 다음에 도호부, 군, 현에 거주하는 문과급제자 수는 각각의 10% 하회,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겁니다. 자, 하회탈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12792니까 10% 미만 1400이니까 얘는 넘네. 현이 안 맞아.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6번 보죠. 통근 소요 시간에 따른, 이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메일로도 질문을 좀 많이 주는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업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거 보고 다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근자 수 분포를 나타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뭐 이런 시간대로 나눠놨고요. 지역마다 100%. 그 말은 뭐 A 지역에서 10만 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다 비율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더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통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통근자 수는 A, 이 지역 전체 통근자 수의 7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지역별 인구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70인 걸 알 수 있나요?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처음 이걸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는데도 그걸 못 보신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 둘이 더하면 70% 넘죠. 70% 넘죠. 70% 넘죠. 70% 넘죠. 70% 넘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얘네 다 더하면 그렇죠. 70%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1, 2, 2의 가중치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이제 전체가 뭐야? 다 더하면 가중치 그냥 더하면 8이죠. 자, 그럼 8 해주고 얘의 70%, 70%, 70%, 70%다 70을 넘죠. 그럼 그냥 70%로 잡아볼게요. 얘보다 더 크겠지. 70% 해주고 얘네 다 더해. 8이죠. 어차피 약분되고 70%가 남거든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몰라도. 자, 1, 2, 3 중에 답이 나오겠네. 니은 보죠. A, 이 지역 통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통근자 수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지역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평균 소요 시간이 어떻게 가냐라고 했는데 30분 미만이면 0부터 30이겠지. 그럼 얘의 최소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0으로 쳐줍니다. 그다음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최소값이 뭐가 되죠? 시작값이 30이 됩니다. 따라서 0.5시간이라고 쳐주고, 그러니까 30분이라고 쳐주고 얘의 비율을 곱해볼게요. 이거에 해당되는 비율 34%지. 그럼 30분에 34%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뭐가 되죠? 9분이 되겠지. 9분에 한 9.2분, 1, 2분 되려나? 그냥 9분 칠게요. 9분 일단은 더해줘요.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은 똑같이? 그렇죠. 최소값 60분. 60분의 13%는 뭐야? 한 7.8분, 8분 정도 되려나? 됐습니다. 1시간 30분은 90분이죠. 90분의 5%는 뭐죠? 한 4.5분 정도 되겠죠. 얘네 다 더해보세요. 12.5분이고요. 9분 더하면 21.5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22분을 넘나요? 지금? 이 수치가? 계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너무 제가 급하게 했나? 저도 이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깔끔하게. 자, 얘는 이제 0이니까 0 해주고 30분이니까 3 이거 해주면 뭐가 되죠? 얘는 이제 10분 정도가 되겠구나. 10.2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60분이니까 7.8분 그 정도 칩시다. 왜냐면 13 곱하기 6은 78이니까. 얘는 90분이니까 90분의 10%는 9분이니까 4.5분 대충 더해주면 12.3분 넘는구나.
22.5분 정도 되죠. 어쨌거나 22분을 넘어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고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중치예요. 얘가 가중치지. 이 구간에서 0.47, 0.34, 0.13, 0.054 이걸 곱해준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시간대. 근데 30분 미만이면 최소값은 뭐지? 0분. 30분 이상이면 최소값은 30분. 이거의 최소값은 1시간. 얘는 90분.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최소값을 잡아서 곱해서 평균 통근 시간을 때려버리면 아무리 못해도 이 시간보다 넘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뭐 0분 미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통근 소요 시간 하는데 무슨 0분이면 무슨 뭐 손오공인가? 뭐 순간 이동하지는 않잖아요. 막 안 그래요? 손오공 아시는 분들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맞잖아요. 있는데 그냥 0분으로 잡은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7번, 8번인가? 보겠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가 있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한번 골라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좀 잘 보이나? 네. 자, 07에서 10년 전체 교육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상승한다. 볼게요. 22만에서 24만이면 18,0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얘는 3만 1,000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18,000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은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적어. 왜냐면 22분의 18이 24분의 31보다 증가율이 작으니까. 하지만 이거 보세요. 증가량이 18로 뚝 떨어지죠. 매년 증가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2번. 전체 교육비에서 기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건 2009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봅시다. 이거. 근데 바로 옆에를 한번 볼까? 여길 봐도 되는데 여기부터 보죠. 자, 108에서 136이라고 치면 한 28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아, 그럼 얘는 못해도 한 5% 이상은 증가를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모는 28만 9천에서 29만 6천. 몇 정도 증가한 거지? 한 7천 정도 증가했나? 그러면 한 뭐 3, 4%? 그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한 거죠. 분모의 증가율은. 따라서 25% 이상이 증가한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번. 초, 중, 고의 교육비는 매년 증가했냐? 봅시다. 증가. 22880, 22627. 여기서 감소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자, 4번. 학원 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이 8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되지. 14만 6천에서 17만. 이거 당연하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7천 정도 증가했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2만 4천 정도 증가했잖아. 그렇죠. 그럼 114만에서 2만 4천 원 증가한 거랑 17만에서 7천 원 증가한 거랑 누가 더 증가율이 클까요? 08년이 더 크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28번 볼게요. 자, 공항 그 운항 편수랑 여객수가 나와 있고 화물량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전체는 이것만 이제 그 구성이 된다고 하고, 김포와 제주는 인천보다 적다. 그러니까 합은 인천공항 여객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화물량이 많은 공항부터 나타나면 제주가 세 번째래요. 화물량 보죠. 1등,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이 되겠네. C가 제주가 되겠네. 그러면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똑같거든. A는 김포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B, D, E를 구해야겠네요. 자, 김해공항 여객수는 광주공항 여객수의 6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뭐 이거 좀 알 수 있는 게 없지 이걸로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광주공항이 여기 있고요. 여객수가 129,000명. 근데 김해공항은 광주의 6배 이상이래. 그럼 130이라 치면 한 780 정도 되겠죠. 얘보다 큰 거. D는 작고 E는 작고. 아, 무조건 얘밖에 안 나오겠네. 왜냐면 지금 D랑 E는 이거의 6배보다 작잖아요. 근데 광주공항 여객수의 6배 이상이기 때문에 B가 김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김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김해. 운항 편수가 적은 것부터 나열하면 대구공항이 두 번째다. 결국 이걸로 D, E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광주공항과 청주의 운항편수 합은 전체의 5%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구해야 되거든. 이 광주가 이거고 D2 중에 청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곱해서 5% 미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객수는 굳이 구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얘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계산해야죠.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지저분해서 그렇지. 11,000, 11,000, 22,000, 28,000, 48,000 800, 900, 1700, 2100, 2300, 3000, 3900 18, 24, 42, 48 이게 뭐야 52 52 되지 96인가요? 96, 167 더해주면 067 25 52067이니까 전체가 5282이죠. 빼주면 이거 원래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빼주면 뭐가 되죠? 72에 33 더하면 755가 남네요. 아 그럼 얘는 운항편수가 75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구공항이 뒤에서 두 번째라고 했거든요. 가장 작은 게 얘죠. 그러면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2가 대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얘가 꼴등에서 두 번째니까. 그래서 2가 대구가 되고 청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 30번 한번 보도록 하죠. 되게 재밌는 문제네요. 각국의 A랑 H 정당에 대한 시월 및 뭐 이 정당 지지도와 지지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못 까라면 까야죠. 무응답 및 복수응답은 없고 동일한 응답자 1000명에 대하여 10월과 11월에 조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기에는 그렇죠 8개의 정당만 존재해야 뭐 여기서 뭐 정당이 사라지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생기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주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지정당 변화 명. 자 A에서 H로 갈 때 2라는 거는 10월 조사에서 A 정당을 지지했던 응답자 중 2명이 11월 조사에는 H 정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29번 보죠. 가에 들어갈 거와 나에 들어갈 숫자와 알파벳을 써라 라는 거니까 그렇죠. 방법 없습니다. 이제 이거 해석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뭐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맞춰 나가 봅시다. 일단 A부터 들어가 보죠. A는 일단 둘 교환했죠. 볼 필요 없어. 그럼 5명이 빠졌죠. 그러면 11월 조사에서 퍼센테이지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000명에서 5명이면 뭐죠? 0.5%가 됩니다. 따라서 0.5%포인트가 줄어든 거니까 얘는 6.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볼까요? B는 얘는 그냥 들어온 것도 없어. 그냥 9명만 나갔어. 그럼 9명 나갔으니까 얘는 6.9%가 되겠죠. 됐습니다. D를 한번 볼까요? D도 5명 나갔어. 그러면 5.0%가 되겠죠. 자, F는 동결이네요. 5.7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구하면 이걸 다 더하면 100%거든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렇게 해서 가를 얻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H정당이랑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많이 와. 벌써 15명이 왔어요. 여기서도 몇 명 와요. 그 말은 뭐예요? 10월 대비 11월에 최소한 지지도가 1.5%포인트 이상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애가 여기서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2.5%포인트. H는 아니야. H는 둘둘이고 이거 온다고 해도 폭팍 그렇게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도 보면 증가한 애들이 있어요. 있기는 5.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있네. 얘는 1% 증가한 거죠. 1.0%포인트. 그 말은 뭐죠? 얘는 10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따라서 10명이 증가한 거는 뭐 H가 될 수도 있고 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15명 이상이 들어가려면 이 15명 이상이 증가했다는 게 맞으려면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 정당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 2.5%포인트니까 얘가 지금 15명이죠. 1%포인트에 해당하는 10명이 일로 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보면 10명이 최소한 넘어가죠. 왜냐면 여기도 팔려갔으니까. 지지자가. 10명만이 아니라. 그러면 10명 이상 빠진 거를 보면 되겠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H는. 둘둘 제거해주면 무조건 5니까.
그럼 얘는 지금 16명이 1.6%포인트니까 16명이죠. 1000명 중에. 자, 그러면 뭐죠? 아, 얘 10명이니까 여기서 그렇죠. 16명이 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나 정당을 보죠. 얘는 3명, 6명, 8명이 증가했어. 근데 여기서 몇 명이 더 증가를 하겠지. 근데 얘처럼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겠죠. 딱 1.0%포인트 10명 오른 애가 있어요. 그럼 얘가 그렇죠. G정당이 됩니다. 2명이 가고요. 그러면 10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구했죠. 나가 G정당입니다. 이거고요. 가는 구했나요? 뭐 가까지 거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C정당이 16명이 나갔는데 12명이 나갔으니까 4명이죠. 아, 그러면 H정당은 2명 나가고 2명 들어왔으니까 그거 제거해주고 4명이 추가가 되었구나. 그 말은 이거보다 0.4%포인트 적은 4.3%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 채웠죠? 보겠습니다. 30번은 쉬워요. 이게 까다로워서 그렇지. 자, 기억 보죠. 11월 조사에서 두 번째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C정당. 지지한다는 응답자 수는 전월 대비 6% 이상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264에서 248명으로 된 거니까 16명이 줄어든 거죠. 이거의 1%는 2.64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모르긴 몰라도 12 곱하기 3.6에 뭐 그 찌끄레기가 있겠죠. 그럼 15.6이고 이 찌끄레기는 아무리 못해도 0.4를 못 넘어요. 따라서 16명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야 이 날파리. 아무튼 오이씨 뭐야 이게. 아무튼 그래서 6% 이상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월 조사에서 E, G, H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수가 전체 50% 이상으로 나타났대요. 계산 안 해도 50% 넘겠죠. 그럼 D그만 보고 넘어갈게요. 10월 조사에서 A에서 D까지 4개 정당 중 하나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25명이 이 정당으로 바꿨다. 이 정당이 이거죠. 자, C, B, D예요. A에서는 2로 안 가. 그럼 뭐죠? 여기서 7명 가고 4명 갔어요. 아, 이게 A가 여기에 있군요. 요즘 제가 좀 인쇄가 좀 잘 안 됐구나. 어쩐지 이렇게. 물론 이건 맞아요. 그럼 그럼 뭐 어려운 건 없죠. 달라지는 거는 이것만 달라집니다. 이게 6.8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4명, 4명, 7명, 10명이니까 둘이 더하면 25명이죠. 25 맞죠? 정답은 이거고요. 정답은 둘 다 나란히 사이좋게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인쇄가 덜 됐네. 31번 보죠.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간에 뭐야 이거 산업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료가 좀 옳은 것을 이제 모두 골라라 라고 이제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지역, 자기지역 전방 연관성은 한 지역의 생산이 타지역 생산에 의해 어느 정도 유발되는지를, 타지역 후방 연관성은 한 지역의 생산이 타지역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시키는지를 의미한대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으면 이거 아마 말장난하는 걸 또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지역 전방 연관성과 타지역 전방을 더하면 100이고 자기 후방, 타 후방을 더해도 100이다 라는 거죠. 기억 보죠. 타지역 전방 연관성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이다. 자, 타지역 나와 있으니까 타지역 전방 연관성 발음이 안 되지? 인천 맞습니다. 자, 자기지역 전방 연관성과 자기지역 후방 연관성이 각각의 전국 평균보다 큰 지역은 인천, 충남, 충북, 대전, 대구이다 라고 했는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대구가 있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국 평균 딱 여기 영역이 있네. 맞네 라고 싶을 텐데 이건 타 지역입니다. 이건 자기 지역이에요. 알 수 없어요. 자, 경남의 자기 지역 전방 연관성은 강원의 자기 지역 후방 연관성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경남의 타 지역은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어렴풋이 봐도 이 절반보단 크겠죠. 이거의 절반이 25니까 한 26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0%에서 26을 빼주면 한 74%. 이게 자기 지역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타 지역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타를 더하면 100이니까. 강원 보죠. 후방을 볼까? 대략 한 31 정도로 보면 될까요? 31로 봅시다.
그러면 후방 연관, 그러니까 자기 지역 후방 연관성은 100에서 이걸 빼주면 69%인가요? 그러면 틀렸죠. 큰데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리을이 정답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어딨어? 광주, 울산. 막 어렵게 해놨죠. 자기 지역 전방 연관성이 타 지역 전방 연관성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의미 없어요. 이거 괜히 막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타 지역 전방 연관성이 여기 광역지자체 모두 40% 미만입니다. 그 말은 뭐지? 아, 그럼 60% 이상이라는 거지. 모든 여기 있는 광역지자체가 자기 연관성이 60% 이상이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크다는 거는 이걸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2번 보죠. 부별, 국적별 인구 분포를 나타낸 건데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복수국적자, 무국적자 없다. 1번. 각 부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한 인구는 해당 부 전체 인구의 90%를 넘는다 라고 했는데요. 굳이 이거를 이제 더해서 막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 비중을 활용하세요. 얘네들이 더했을 때 나머지가 다른 국가고 걔네들을 다 합하면 그렇죠. 100%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서 90 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아, 이 날파리가. 잡았다. 자, 얘 넘고, 얘 넘고, 얘 넘고, 얘 넘고, 이거 가까스로 넘네요.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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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네. 넘고, 이거 맞나? 아무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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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넘나요? 제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안 넘는 거 있나? 제가 잘못, 큰일 날 뻔했네. 얘는 80% 조금밖에 안 되죠? 얘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넘는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분은 대구부라고 했는데 대구부 한번 볼게요. 자, 93,000에서 73,000 조선인을 빼면 한 2만 명 정도 외국인이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많진 않아요. 부산부만 봐도 지금 거의 5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외국인이. 그래서 세 번째로 많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따져봐야겠는데요. 부산부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경성부 엄청 많다. 얘는 10만이 넘어요. 벌써 대구보다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 볼게요. 얘 보죠. 24,000명이죠. 근데 얘는 2만 명이죠. 따라서 대구부는 3등이 안 돼요. 아무리 못해도 3등 밑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자, 함흥부와 청진부. 외국인 국적 종류가 같대요. 자, 일단 일본 하나. 중국 둘. 이게 같이 이게 쌤쌤. 이것도 이렇게 쌤쌤 해주고, 갔다 해주고, 그 다음에, 독일 2명. 근데 기타가 1명이 있는데, 이건 뭐야? 여기에 속하지 않은 국가죠. 그럼 국가 수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니까. 국적 종류수 같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4, 5번은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씨 진해졌죠? 다음 3번. 지하철 역관거리와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소요시간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요. 하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상행이 이루어진답니다. 출발역에서 도착역이 나와 있고 A에서 B를 출발한다면 1분 44초가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죠. 지하철은 모든 역에서 정차하고 경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차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B열과 D열이 만나면 4분 46초는 1분 46초, 2분 35초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역에서 정차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자, 하행의 경우 B역에서 정차 시간이 25초냐 물었는데 이거 더하면 되겠죠. B에서 D까지 가는 걸 한번 더해보면 뭔가 알겠죠. 3분이고 81초죠. 맞나? 그러면 4분 21초인가요? 근데 4분 46초가 걸린대. 그럼 25초가 왜 추가가 됐지? 그렇죠. 얘가 정차 시간이라는 거죠. 옳습니다. 자, 인접한 두 역간거리가 짧을수록 하행 소요 시간도 짧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짧은 것부터 순위를 매겨볼게요. 1등, 2등, 3등, 그렇지. 여기 4등, 5등은 안 주지. 4등, 5등이 됩니다. 하행 따라가 보죠. A에서 B 44, B에서 C 1분 46, C에서 D 2분 35, E에서 F 2분 54, D에서 E. 자, 그러면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소요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니까 옳죠. 디귿만 볼게요. 디귿밖에 없네. 뭔 디귿만 본데. 인접한 두 역간 상행과 하행의 소요시간이 동일한 구간은 CD 구간뿐이다. CD 볼게요. 여기랑 여기 같네요.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칭에서 같은 놈이 있나 볼게요. 여기 있다. 2에서 D 가는 거랑 D에서 E 가는 거랑 상하행 똑같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34번 보죠. 택시 요금이에요. 볼게요. 2km까지 기본 요금과 2km 초간 기준 거리 이렇게 할 때 100원씩 가산이 된대요. 3km를 이용했는데 98년도에 기본 요금 1000원에다가 초과 요금 200원. 왜냐면 초과 요금 기준 거리가 360이니까 720m에서 물겠죠. 100원을. 그래서 200원 물었는데 1000m면 나머지 280m는 어떻게? 뭐 배째라 이거죠. 왜냐면 이 기준 거리라면 1080m째에 100원이 추가돼서 300원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네요.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답니다. 이용 내용 이제 이거 말고는 없고 이용 내역이 기억부터 보죠. 승객 S가 기본 요금만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한 횟수는 주어진 기간 중 24회다 라고 했는데 초과 요금 기준 거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360 미만일 때는 그렇죠. 요금을 추가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여사건으로 이거 넘는 거 2개니까 전체에서 이거 빼주면 8회를 기본 요금만 냈다. 2003년은 2001년도 정책을 봐야겠지. 300이니까 여기서 끊어주면 역시 여사건으로 5번 반대로 빼주는 거죠. 2006년에는 240m 2005년에 시행된 걸 따라가야겠지. 그러면 이거 5회인가? 맞죠. 2011년 뭐죠? 150m니까 이거다. 그러면 얘 2번. 13년은 120 4번. 자, 더하면 되겠죠. 10, 20, 6 24회인데?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니은 볼게요. 2014년에 승객 S가 지불한 총 금액 중에서 기본 요금의 합은 98년의 3배이다. 이거 뭐 전체 이용횟수의 기본 요금 더 곱하여주면 되겠죠. 왜냐면 다 기본 요금 포함되니까. 27,000원. 98년도는 10회니까 1,000원? 1,000원. 만원. 3배 돼요? 안 되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리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고 디귿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거 뭐 솔직히 상식적으로 봐도 맞아요. 왜냐면 최소값은 당연히 초과요금 안 된 1,000원이겠지. 그럼 최대값은 3,000원에서 초과요금 최대한 많이 된 거. 여기 있네. 근데 480 미만이면 400원이 아니라 300원이죠. 480을 넘어가야 100원이 추가되니까. 그래서 3,300원, 1,000원 빼면 2,300원 맞죠? 자, 2.6km를 이게 아마 포인트였겠네요. 1999에서 2013년 전년 대비 택시 요금 증가액이 가장 큰 해는 2013년이다 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줍니다. 자, 초과 요금계 160인데 6km를 달렸어. 그러면 얘는 5번 곱하면 6이죠. 얘는 3,500원입니다. 얘는 2,400원에 600m 되려면 곱하기 4 해야겠지. 그럼 2,800원이 됩니다. 얘는 200원만 물겠네. 왜냐면 세 번째 720m니까. 그럼 얘는 2,000원. 근데 이거 볼 필요 없겠는데요? 2013년 전년 대비는 이 정책을 이용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700원 증가했어요. 근데 얘는 2009년 전년 대비 800원 증가했죠. 틀리다는 거죠. 여기 증가액이 여기 증가액보다 100원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 얘네 둘은 안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갑공장의 재료 매입 실적 및 운반비 자료인데 톤당 산지 가격을 계산할 때 가장 높은 재료가 뭐냐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보죠 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톤당 산지 가격 운반비를 더해서 거기다 매입량을 곱한 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톤당 산지 가격이다. 그러면 일단 이 곱해준 것부터 여기 나눠줘야겠죠. 그럼 매입 가격을 매입량으로 나눈다는 거지. 일단 이거 나눠 볼게요. 54, 53, 64, 58, 5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나눠줬으면 톤당 산지 가격은 이 나눈 값에서 톤당 운반비를 빼줘라. 운반비 이제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해야겠죠. 볼게요.
갑공정이 여기 있고 이제 각각 그 산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최단 거리별 재료의 톤당 운반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직선이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라는 뜻이죠. 톤당 운반비는 재료의 산지로부터 갑 공장까지의 운반 경로의 최단 거리를 위 그림에 적용해서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부터 볼까요? 40km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겠네. 자,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죠? 50 증가할 때 10 증가했으니까 5분의 1이죠. 9배는, 그러니까 기울기는 20%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9배라고도 하는데 기울기를. 자, 그러면 40km에 5분의 1을 더하면, 곱하면 8이죠. 기존에 10에다 8을 더하면, 그렇죠. 18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동그라미 쳐줄게요. 헷갈리니까. 나산지도 볼까요? 80km네?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30km에 해당하는 것만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는 50 증가할 때 5 증가했으니까 얘는 10분의 1이네. 그럼 이거 곱하기 3 하면 3km인가요? 그러니까 3km가 아니라 3만원 퍼 톤이 되겠죠. 그럼 기존 20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뭐가 되죠? 23이 됩니다. 다산지 보죠. 120이야. 여기에 속하겠네. 25를 일단 그 기본으로 주고 20까지면 여기에 속하겠네요. 그러면 100 갈 때 5 증가했으니까 20분의 1이죠. 20이면 1이니까 얘 26이 됩니다. 가산지 해줬으니까 18 빼주고 제외해주고 라산지 보죠. 120이네. 120이면 똑같잖아. 아까 다산지도 120이었죠. 그러면 그냥 구할 필요 없습니다. 26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에서 이걸 뺀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데 뭐가 가장 클까요? 얘가 가장 크겠죠. 58에서 18 빼면 40이니까 나머지는 40이 안 돼요. 자, 그러면 D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36번 볼게요. 2014학년도 2학기 환산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재학생 현황 여기 나와 있고 일단 환산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가중치 적용 재학생 수를 환산교수 수로 나눠라. 가중치 적용은 학부 그대로 1.5 더하면 90. 얘는 쉽네. 400. 그러니까 400을 환산교수 수로 나눈 걸 소수점 첫째 자리를 구해서 이 중에 하나를 구해라는 거고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이거를 나눠봐라 라는 거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헷갈릴 수도 있고 2015년 문제가 15년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또 이렇게 보면 또 어렵고 뭔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임 교수인 경우 다 필요 없이 1로 계산한답니다. 전임 교수님부터 보죠. 1, 1, 1, 1 나머지 없죠?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가려주겠습니다. 내 얘를 지웠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직전 학기에 해당 학기 두 학기 합정이 9 이상이고 박사 수료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온 자는 1을 계산해라. 잘 지었네요. 둘이 다 하면 9 이상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박사 수료니까 1점 됐고 또 있나? 박사 수료 볼게요. 박사 6학점 안 되고 얘는 했고 박사 안 되고 박사 얘 된다. 박사 수료했는데 9학점 이상이니까 오케이. 맞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111, 111, 6점이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볼게요. 1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A 또는 B에 해당하는 사람 겸임, 명예, 석자, 초빙 교수 명예교수, 석자교수, 초빙교수 다 있는데 초빙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다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해당 학기 강의학 점수가 여기에 속하면 6에서 이걸 나눠라 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환산교수 수가 얘는 3이니까 0.5가 되겠네. 6분의 3이니까 얘는 0이죠. 0이니까 그럼 얘 0.5입니다. 그럼 얘는 일단 제외해주고 얘도 제외해줍니다. 자, 그럼 남은 게 D가 남았고요. H가 남았고 그 다음에 L이 남았나요? 얘네 이제 셋을 보겠습니다. 근데 H는 박사 수료의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해당 학기 직전 학기 3학점 이상 했을 때 그러면 3, 3이니까 6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얘 0.5고요. 나머지 L, 변리사 얘도 3, 3인데 해당 학기 3학점이니까
6분의 3, 0.5입니다. 그러면 0.5, 0.5, 0.5니까 2가 되고 1은 6개니까 6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8이 되니까 400을 8로 나눴을 때 50이고요. 소시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주면 50.0이 되겠죠. 딱 떨어져도 뭐 50.0이나 50이나 같은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50은 50.00000 뭐 이런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7번이랑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 40번 여기 놔두고. 자, A 산림 경영구의 벌채 예정 수정 현황에 대한 거고, 옳은 것을 일단 고르는 게 팩트입니다. 자, 가죠. 벌채 예정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예상 이익금이 0원을 초과해라. 0원을 넘어라. 그런 뜻이죠. 예상 이익금은 벌채 예정량 곱하기 단위 판매 가격 빼기 예상 운반비. 예상 운반거리 단위 판매 가격은 나와 있는데 얘는 안 나와 있죠.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벌채 예정량 곱하기 예상 운반거리 운반비 단가. 운반비 단가는 1,000원이니까 그냥 이거 없애도 되겠죠. 그럼 벌채 예정량으로 묶어야겠네. 예상 이익금은. 그러면 벌채 단위 판매 가격 빼기 예상 운반거리. 이게 그 예상 이익금 공식이 되겠네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는지 일단 봅시다. 그냥 운반비는 1,000원이니까 그냥 1 곱했다고 치고, 벌채 가능한 수족은 잣나무 낙엽송 뿐이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프 주어졌으면 그래프를 이용합시다. 이거 fx는 x꼴의 그래프입니다. 나는 문과라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y는 x 그래프 아시죠? 이거 충분히 이용하셔야 돼요. 제가 재수없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몇십 초 더 단축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두 문제 더 맞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합격을 할 테니까. 자, 이걸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간격이 똑같냐만 보면 돼요. 똑같죠? 제가 이거 선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오늘은 좀 나름 준수하게 그렸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예상 이익금이 벌채 예정량은 공통이고 단위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근데 벌채 예정량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예상 이익금 0이 추가될 때는. 얘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거 뺀 값이 양 플러스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단위 판매 가격 Y축, 예상 운반거리가 X축이죠. 그 말은 여기 있는 애들만,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얘보다 위에 있는 애들만 예상 이익금이 0원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잣나무 낙엽송이 맞습니다. 소나무의 경우 벌채 예정량이 2배가 되면 벌채 가능하다고 했죠. 벌채 가능하려면 예상 이익금이 0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필요 없죠. 왜?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소나무가 여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단위 판매 가격이 조금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예상 운반거리가 줄어들거나. 이해되셨죠? 그럼 디귿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리을. 전나무의 경우 단위 판매 가격이 30만원 퍼 톤을 초과하면 벌채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예상 운반거리가 300이니까 1로 가야겠죠. 이거를 대신 초과. 그럼 얘는 얘보다 높겠죠. 전나무는 여기에 위치하겠죠. 어찌됐건 그러면 0원을 초과합니다. 예상 이익금이. 그래서 가능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볼게요. 30대 50대 취업자의 최종 학력 직종 분포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서비스직 취업자 수는 30대가 50대보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30대 50대 이 주어진 자료로 구할 수 없어요. 30대 기능직 취업자 수 7.2%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30대 남성 취업자보다 많대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일단 30대 남녀의 구성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인구수는 몰라도. 볼게요. 가중평균이에요. 0.1, 0.1, 0.1. 차이가 똑같네. 옆에도 봅시다. 또 0으로 똑같네. 옆에도 한번 볼게요. 1. 가중평균이 이런 거거든. 0.4가 있으면 남성은 0.5로 가 있고 여성은 0.3으로 가 있죠. 누가 적고가 아니라 이 차이를 보는 건데 시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이제 중심이고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이거와 거리가 똑같잖아요. 0.1로. 그 말은 인구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그냥 심심하니까. 1이고 똑같이 1이죠. 얘도 1 차이 나고 얘는 90 차이 나고 얘도 잠시만요. 90이 아니라 110 차이 나고 퍼센트인데 그냥 제외하고
얘도 110 차고 나니까 똑같네. 그럼 이제 1대1이라는 거죠. 남녀가 30대가. 그 말은 30대 기능직 취업자 수는 뭐예요? 남녀를 합한 전체에 속하는 비율이지. 1대1이니까 전체는 2의 가중치를 가지겠죠. 그럼 7.2에 2를 곱해주면 14.4%고 30대 고졸인 남자는 15.5%예요. 얘는 가중치가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어쨌거나 1이어도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많다는 건 틀렸고요. 3번 모든 30대 판매직 취업자의 최종학력 판매직 16.11%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라고 했는데 30대 볼게요. 고졸 이하는 얘네들이죠. 여사건 이용하세요. 84.9가 대졸 이상이죠. 얘는 몇이죠? 16.11. 맞나요? 이게 뭐냐면 100%를 넘죠. 그 말은 뭐죠? 16.11%에 속하는 1.01% 이거에 해당하는 인원은 아무리 못해도 대졸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졸업을. 이거 다 더해가지고 16.11 빼서 16.11에서 저걸 다 더한 걸 빼서 0보다 크면 걔네들은 뭐겠어요? 다 대졸자지. 여사건이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 거예요. 여기다 더해준 거예요. 일일이 이거 다 더해서 뺀 것보다. 이게 더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대졸도 있습니다. 4번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50대 취업자 수가 50대 기계 조작 취업자 수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중졸 16.56 기계 조작지 16 중졸이 더 많은데 5번이 정답이고 5번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종 학력이 5개의 그 분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50대 전체랑 여기 나와 있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차이만 보세요. 이 차이만 보면 여성이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차이 값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그 이 중심으로 거리가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긴 머리예요, 여성. 남성. 대머리 해주면 안 되겠죠? 이거보다 여성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여성이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고, 모든 학력분에서 여성이 많다면 다 합친 그것도 50대 여성이 많겠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보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쉽지 않았습니다. 벌써 1시간을 넘었네요. 목도 아프고. 제가 목이 약한 건지 아니면 1시간 동안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이게 말을 하면 이게 아픈 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네요. 4명이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지출을 했고 4명이 동일하게 분담한다는 게 키포인트. 해당하는 금액 바로 나열하래요. 일단 총액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60만 원에 홍콩 달러 1300, 1900, 2500, 1500, 4000달러네. 1달러당 140원. 계산 편하네요. 56만원. 그럼 160만원이면 둘이 더하면 216만원. 4명이서 동일 분담. 54만원씩. 자, 볼게요. 54만원씩. 그러면, 일단 보죠. 기호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 기호는 54만원을 내야 되는데 56만원을 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뭐죠? 그렇죠. 2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호는 딱 편리하게도 하나가 있네. 창호한테. 2만원. 오케이.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영숙이 한번 볼까요? 120만원을 썼어. 자, 그러면 영숙이가 54만원을 내는데 120만원을 썼다는 건 영숙이는 A씨 더한 게 66만원이 돼야 되는 거고 준이는 A. 준이는 얘는 돈도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럼 준이는 54만원을 내야 돼. 그럼 영숙이 A는 5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영숙이가 54만원을 받았어, 준이한테. 그럼 12만원을 누구한테? 창호한테 받아야겠죠. 그럼 C가 12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쉽네요. 40번 보도록 할게요. 40번이 아마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인도적으로 이거를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A, 이간 이동로가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갑이 매 회차 이동 후 각 마을에 숨어있을 확률을 구한 자료래요.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또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1회차 이동 후 갑이 각 마을에 숨어있을 확률은 5분의 1로 동일하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이거 다 더하면 1입니다. 그럼 얘네 다 더해도 1이 되고요. 분모 틀린데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통분. 그래서 1이 되고요. 얘도 1이 돼요. 얘도
이건 그냥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43 둘이 더하면 86이고 얘 둘이 더하면 62죠. 둘이 더하면 148입니다. 180에서 이거 빼주면 32니까 여기는 180이 됩니다. 얘는 구해야겠지. 갑은 2회차부터 매 회차 숨어있던 마을에서 인접한 마을로 반드시 이동하는데 인접한 마을이란 다른 마을을 경유하지 않고 가능 이동로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되게 어렵게 말하네. 제가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B와 인접한 마을은 A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럼 D랑 인접한 마을은 이 중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 예시를 친절하게. 3회차 이동 후 갑이 B에 있을 확률은 2회차 이동 후, 그렇죠. A에서 E에서 B로 갈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을 일단 구하고 여기서 B로 이동할 확률, 그 다음에 E에서 B로 이동할 확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갑이 인접한 마을로 이동 시 각 마을로 이동할 확률은 동일하다. 그 말은 A에서 B로 갈 확률, D로 갈 확률, C로 확률이 같다는 거니까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고 E에서 D 가는 거는 똑같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씩 가져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억 보죠. 갑이 A에 숨어있을 확률은 1회차 이동 후부터 3회차 이동 후까지 매 회차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친절하게 있으니까 봅니다. 자, 분자의 증가율은 4, 얘는 3이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증가합니다. 얘는 12배, 11배도 안 돼요. 근데 얘는 뭐죠? 15에 11을 곱하면 정확하게 180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10점 몇 배입니다.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3회차는 감소해요. 갑이 C에 숨어있을 확률은 3회차 이동호보다 4회차 이동호가 낮다라고 했는데 이건 계산을 해야 됩니다. C로 이동하려면 A랑 D에 서식해야 돼요. 자, 그럼 A랑 D가 3회차에서 43입니다. 맞나요? A랑 D.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 A에서 C로 갈 확률이 3분의 1로 동일하고 D에서 C로 갈 확률도 3분의 1로 동일해.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거를 묶어주면 되겠죠? 3분의 1로. 이게 답입니다. 그럼 얘는 540분의 86이 되겠고 이거랑 180분의 30이 비교하라는 거죠. 180에서 540은 정확하게 3배. 하지만 얘는 3배가 안 돼요.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3회차 이동호보다 4회차 이동호가 낮습니다. 디귿, 리을 중에 여러분들은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저는 리을만 볼게요. 3회차 이동 후 갑이 숨어있을 확률이 가장 낮은 곳은 C 32 아니죠. D, B랑 2도 있죠. 31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 3번이 되겠죠. 이거 굳이 뭐 헷갈려 하지 말고 B에 있으려면 A, 2랑 2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4회차니까 A, 2가 있는데 A는 3분의 1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서 더한 게 그렇죠. 갑이 4회차 이동 후 B에 숨어있을 확률이죠. 2도 볼게요. 그럼 얘는 B랑 D에 안착을 해야 돼요. B랑 D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눈치 못 챘어요? 얘랑 이거랑 이거랑 같거든요. 순서만 다르지. 자, B는 2분의 1이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고 43. D는 그렇죠. 3개 중에 하나 가야 되니까 2로 갈 확률은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그럼 똑같아요. 여기다가도 3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 곱했으면 여기다가도 3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B랑 E에 숨어있을 확률은 4회차 이동 후 동일합니다. 자, 이제 벌써 1시간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2015년 5급 공채 자료에서 기출풀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14, 13, 12, 11, 10도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고요.